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제 4강 R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를 그래픽적 요소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말합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숫자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많은 데이터를 그 그래픽적 요소로 치환해서 그것을 좀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그림을 우리는 보통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죠.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를 통해서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고 이상치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가진 특정한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데이터 시각화는 단순히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차원을 넘어가서 데이터 스토리텔링,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것이 결과값으로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스토리텔링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렇게 예술의 경지까지도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장점으로는 쉽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없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함으로써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과 한눈에 같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동적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같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적 시각화는 우리가 인쇄물이나 이렇게 특정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시각화가 아니고 웹 환경에서 마우스 포인트와 마우스 클릭의 그런 반응에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데이터의 어떤 세부 데이터가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그 사용자의 그 반응에 반응하는 사용자의 액션에 반응하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동적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동적 데이터를 사용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그 자리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데이터는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마우스 포인트를 그 위에 갖다 대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데이터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저런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데이터의 패턴과 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산점도 뒤에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산점도를 그리면 수없이 많은 수만 개, 수백만 개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이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패턴과 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시각을 하시면서 어, 알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모든 것들은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겠죠. 데이터 시각화의 단점은 정보의 편향과 부정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제한된 공간 내에 표시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의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정확한 값이 100인지, 120인지, 130인지를 정확하게 따질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대충 한 100, 30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데이터의 편향이나 부정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의 핵심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시각화를 내가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데이터를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관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치, 뭐 예를 들어 오른쪽 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데이터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집중해서 저 데이터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말하고자 했던 데이터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관계성을 인과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 세 번째와 또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데이터의 관계가 눈으로 너무 확 띄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는 것을 이것을 단순히 관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A가 늘어나면서 B가 늘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과성으로 확 오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를 놓고 발표하는 사람은 항상 이 관계성과 인과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가장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 그림들은 모두 여기 보시는 것처럼 x 평균과 y 평균, x 값의 평균과 y 값의 평균, s 값의 표준 편차와 y 값의 표준 편차, 그리고 심지어는 관계 개수까지 지금 소중 두째 자리까지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만 이 수치로 이 5개의 수치만 놓고 보면 이 데이터는 수치상으로는 모두 같은 데이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이듯이 이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 시각화를 해봤을 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통계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하더라도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에서 데이터 시각화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R에서 만드는 데이터 시각화는 바로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인쇄물에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R에서 기본 그 패키 기본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각화는 사실 그렇게 높은 품질의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R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데요. 이 ggplot2라는 라이브러리는 R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2005년에 발간한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냈는데요. 그 논문이 뭐냐면 The Grammar of Graphics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그래픽의 문법,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림, 그래프를 이렇게 문법상으로 표현한 그런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명령어 몇 개로 굉장히 높은 품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드는 패키지가 ggplot2 패키지입니다. 이 ggplot2 패키지는 크게 7가지 요소로 어,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결국 데이터는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그 기본이 되는 시각화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최소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미적 요소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 앞에서 얘기한 데이터 요소와 뒤에서 저희가 설명할 기하 요소를 서로 매핑하는 정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 그 그래픽적 요소, 그것을 미적 요소라고 합니다. 기하 요소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점, 선, 막대들의 기하학적 도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산점도, 점으로 표현하는 삼점도를 그릴 때는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하고, 선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데이터를 선으로 표현하고,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죠. 그러니까 어떤 기하적 도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거냐라고 할 때 그것을 명기해 주는 것을 기하 요소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통계 요소가 있습니다. 표현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값이나 값같이 통계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때 그때에 어떤 데이터의 평균을 낼 거냐, 어떤 데이터의 뭐 중간값을 산출할 거냐 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는 통계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분할 요소가 있습니다. 분할 요소는 데이터가 다별량,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값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 데이터가 한꺼번에 그려지면 보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는 지역별, 우리나라에는 보통 행정구역을 17개의 시도 단위로 나누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그리면 그 데이터 안, 그 그래프 안에서 그 각각의 그 지역별 특색을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다별량인 데이터를 분할해서 일변량으로 변환함으로써 그 17개 시도 그래프를 17개를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분할 요소입니다. 좌표 요소가 있습니다. 좌표 요소는 데이터 시각화에 사용하는 좌표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X축, Y축 이렇게 생긴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데카르트 좌표계를 쓸 거냐 아니면 둥글게 생긴 그런 또 좌표계도 있는데요. 그런 그 좌표계를 쓸 거냐, 어떤 좌표계를 쓸 거냐 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좌표 요소라고 합니다. 테마 요소는 시각화의 제목, 축제목, 법례 등 어, 위에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그래프를 꾸며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꾸며주는 요소들을 우리가 테마 요소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돼서 나오는지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요소는 앞에서 그 제가 계속 설명드린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열을 가진 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는데 X축에는 A를 매핑하고 Y축에는 B의 평균값을 매핑하겠다라고 해서 미적 그리고 통계적 요소, 통계 요소는 여기 평균값, 그리고 미적 요소는 X축에 A를 매핑하고 Y축에는 평균 B의 평균값을 매핑한다라고 해서 미적 요소를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는 어떤 좌표를 쓸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X축, Y축이 있는 이 데카르트 좌표계를 쓰겠다. 그래서 여기 X축 A는 여기에 매핑이 되는 거고요. 여기 그 B의 평균값은 여기 Y축에 매핑이 돼서 표현된다. 그런데 기하 요소로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쓸 거냐? 막대를 쓸 거냐, 점을 쓸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죠. 여기서는 라인, 선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이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할 요소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5가지 그 앞을 가진 열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5개의 분리된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그래프를 완성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요소부터 시작해서 미적 통계 요소, 좌표 요소, 기하 요소, 테마 분할 요소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반드시 데이터 요소는 맨 앞에 나와야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이 요소들은 순서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요소가 앞에 나올 수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서로 어, 그 병합해서 사용하면서 아래 그 지지플로트 데이터를 그래프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지플로트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지플로트 문법의 시작은 반드시 ggplot 함수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처럼 ggplot라고 하는 함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geom 언더바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대부분 기하 요소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geom 다음에 박스, 라인, 포인트
해서 이 뒤에 지움 다음에 나오는 함수의 이름을 보면 어떤 기하 요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래픽 요소를 사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정하게 돼 있고요. 이 기하 요소 함수 안에 A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미적 요소를 매핑하게 됩니다. X축은 어떤 열을 매핑하고 Y축은 어떤 열을 매핑하고 색깔, 컬러는 어떤 열로 색상 컬러를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선의 경우에는 어떤 열을 기준으로 선의 두께나 선의 모양을 결정한다. 매핑한다 라고 할 때 이 A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AES는 이런 기하 요소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ggplot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중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법에서 사용하는 각 함수를 파이프가 아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요거를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앞에서 데이터 그 핸들링을 할 때 사용했던 건 파이프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나 바 부등호 같은 그런 파이프를 사용했는데 ggplot은 반드시 여기서처럼 이 뒤에 플러스를 해서 계속 함수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필수 요소는 반드시 써야 될 것은 ggplot 함수가 있고요. 여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이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써주면 되고요. 매핑스 해서 여기 기하 요소의 미적 요소를 매핑하기 위한 매핑스 여기에서 데이터 이퀄 매핑스 이런 것들은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스에서 매핑을 하는데 미적 요소를 매핑하는데 어, 뭐 X축에는 어떤 열을 Y축에는 어떤 열을 해서 미적 요소를 여기 매핑하는 내용들을 적고요. 그래서 플러스 쓰고 기하 요소 함수 앞에서 말씀드린 지옴 언더바로 시작하는 기하 요소 함수를 쓰고 해당하는 기하 요소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또 미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그 안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ggplot 안에도 AES로 미적 요소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기하 요소 안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ggplot 함수 안에서 이 미적 요소를 설정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기하 요소들에 모두 적용이 되는 공통적인 내용은 ggplot 안에 사용하고요. 해당하는 기하 요소에만 적용된다. 그럼 해당하는 기하 요소에만 여기 이 AES로 미적 요소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헷갈리셔서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요.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단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실습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지지플로트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미적 요소를 어떻게 매핑하느냐의 부분입니다. 가장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X축에는 어떤 것이 쓸지, Y축에는 어떤 것을 쓸지, 텍스트는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매핑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기하 요소 함수 내에서 AE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열과 미적 요소 X축, Y축 텍스트들을 연결해 줍니다. 매핑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열이 해당하는 그 미적 요소의 그 데이터와 1대1로 매핑해 주고요. AES 이외에도 미적 요소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ggplot에서 사용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ggplot 함수 안에서 사용되면 그래프 전체에 적용되고 기하 요소 함수에 사용되면 각각의 기하 객체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미적 속성, 미적 요소 그것이 뭐 컬러도 있고요, 사이즈도 있고요, 쉐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린 X축, Y축 텍스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AES 외의 위적 요소를 매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고정값입니다. 그냥 모든 예를 들어서 컬러를 모두 나는 전체를 다 빨간색으로 표현할래 라고 했을 때 그때는 AES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컬러 이코로 레드 뭐 이렇게 써주면 모든 그 기아 그 객체에 빨간색으로 다 매핑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젠더,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냐, 그리고 뭐 그룹이 뭐냐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AES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컬러는 젠더, 성별에 따라 나눌 거야. 그리고 AES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라인 타입은 2번을 쓸 거야. 2번의 열 이름이 와야 되겠죠. 2번이라고 하는 열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어, 그래프 전체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젠더에 따라서 컬러 값이 바뀝니다. 남성의 컬러 값, 여성의 컬러 값, 그리고 뭐 다른 성이 있다면 또 다른 성의 컬러 값. 이렇게 해서 컬러 값을 구분져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단일 기하 객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처럼 geom이라고 하는 그 함수 내에서 사용하면 단일 기하 객체에만 적용하게 되고요. ggplot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적용하면 그래프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미적 요소의 매핑이 되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뒤에 실습하는 것을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플로트의 기하 요소입니다. 기하 요소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옴 언더바 함수를 사용하고 각각의 지옴 언더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각각의 기하 레이어 요소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처럼 지옴 언더바 바라고 하면 막대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리겠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계층을 생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 지형 언더바 포인트라고 하면 자료들을 X축, Y축으로 매핑된 값들에 위치하는 해당하는 위치에 표시되는 점들로 표시되는 그런 계층을 생성한다. 라인이라고 하면 개별 자료의 점들을 직선으로 이은 계층을 생성한다. 그래서 선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지옴 스무스라고 하는 이 함수는 자료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의 선,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어, 회귀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 추세선 계층을 생성한다. 지옴 히스토그램 하면 분포도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계층을 만들어주고요. 지옴 박스 플롯 하면 상자 그림을 표시하는 계층 생성하고 지옴 텍스트라고 하면 텍스트가 표시된 계층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지옴 라인에서 라인 그래프 위에 지옴 포인트에서 점도 찍어주고 그 위에 추세선도 그릴 거야 라고 이제 세 가지 모두 쓸 거야 라고 하면 지옴 포인트 플러스 지옴 라인 플러스 지옴 스무스 해서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명령에 묶어주면 포인트도 그려지고 라인도 그려지고 그리고 추세선까지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 개의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